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1일 금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악재고요.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 이게 악재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 직전에 나온 그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게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 내용 좀 잠깐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공화당에서 재정 지출을 삭감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과 바이든은 반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삭감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미국 정부 망하는 거 아니야? 미국 정부 신뢰도 니네 이거 돈 갚을 수 있겠어라고 지금 시장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DS가 치솟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거는 그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가 될 수는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있어서 무조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미국 경제에는 안 좋을 수 있으나 미국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채권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이슈는 아직 좀 한참 남은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일단 가볍게 오늘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 개장 전에요. 미국 증시 개장 전에 경제지표 발표된 거는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지표 하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하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발표됐는데, 그 고용 지표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해서 이건 그냥 패스하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가 물 말아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23이 지난번 값이었고 예상치는 마이너스 19였는데 마이너스 31 나왔어요. 잠깐 역사적인 수치를 좀 한번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죠. 마이너스 31이면 여기 어디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준 침체라고 봐도 됩니다. 준 침체 혹은 벌써 침체라고 봐도 됩니다. 뭐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요게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지금 이걸 악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악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지금 제조업 지표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하고요.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표 나왔거든요. ISM 제조업 지표도 사실상 이제 준 침체 상황에 뭐 준 침체거나 이미 침체거나 뭐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지금 어젯밤 이 지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야, 제조업 지표는 박살나구나. 거의 박살나고 있구나. 미국 제조업은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냐? 제조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이 남았습니다. 서비스업이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서비스업 때문에, 서비스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인플레도 뭐예요? 인플레도 코어 인플레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서비스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그 ISM 서비스 제조업, 그 ISM 비제조업 서비스 지표 같은 경우도 PMI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53인가 55, 거의 이 정도란 말이죠. 지금 사실상 이제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멱살 잡고 미국 경제를 지금 꾸역꾸역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용 시장도 얘 때문에 뜨거운 거죠, 사실. 그죠? 알고 보니까 얘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는 지금 제조업은 이미 맛이 갔고 서비스업 하나로 먹고 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제조업은 이미 맛이 갔다라고 봐주고, 이제 이 서비스업이 언제 꺾이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시 이제 증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미쳐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재밌는 현상이 있죠. 어젯밤엔 장중에 올랐다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뭔가 시장이 한 번에 하락하는 게 아니고 장중에 한 번 이렇게 미련을 떨었단 말이죠. 한 번 올랐었어요. 시장이 한번 오르게 했던 거는 어떤 재료가 작용을 했을까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시장이 이게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냐면은 이 경기 침체를 반영을 안 한다고요. 경기 침체를 반영을 안 해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이런 거는 호재로 시장이 돈값시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보셨잖아요. 그죠? SVB 은행이 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행이 망한다 그러니까 증시가 잠깐 출렁하다가 야 잠깐만 은행이 망하면은 유동성 공급하잖아. 그럼 좋은 거네. 이런 논리로 올랐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 논리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 논리가 깨졌다라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그래서 어젯밤에 나온 이 경제지표 부진,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부진은 사실상 이건 물론 이제 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니까 제가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거는 장중에 약간 호재로 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긴축을 안 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짜불짜불 증시가 천천히 한번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물론 근데 표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증시가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그래서 일단 악재로 보면 되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여전히 이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예. 악재가 나오면 여전히 유동성 공급이라면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증시는 어젯밤에 하락해봐야 박스권이죠. 그죠? 아직까지 박스권이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경기 침체를 무시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 이런 풍토를 바꾸려면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면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어떤 좀 명시적인 악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경기 침체 우려니 뭐니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너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혀 반응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시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한 뭔가 그런 명시적이고 큰 악재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그 미뤄두고 반영하지 않았던 다양한 그 경기 침체에 관련된 재료들을 뭔가 명시적인 악재가 나와야 그제서야 좀 우리가 방학 숙제 계약일 전에 몰아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 몰아서 반응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똑같다. 아직까지는 명시적인 악재는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잔잔한 악재들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상 그래서 뭐 물론 전반적으로 다 하락 마감을 해서 셋 다 악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사실상 얘는 호재.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한 달 정도 아직 시간이 남은 좀 잠재적인 악재. 사실상 어젯밤 미국 증시를 하락시킨 건 테슬라 한 놈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 실적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건 제 생각엔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이 악재들이 쌓여서 시너지를 냈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인공을 찾자면 테슬라 실적이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미국 증시가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에서 이 하방을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계속해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이유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좀 의미 있게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하방 경직성을 좀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어젯밤 어떤 악재의 VIP는 테슬라가 아닌가. 예. 테슬라가 혼자 다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로켓도 쐈는데 로켓 발사도 뭐 실패했다 그러죠. 하여튼 어제는 제 생각에 테슬라가 혼자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쭉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웬일로 상승했다가 빠졌다라는 거 이런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했다가 빠졌다는 거 지금까지는 전부 빠졌다 올랐잖아요. 빠졌다 올랐는데 오래간만에 상승했다가 올랐다라는 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하락 마감했으니까 당연히 하락 종목수 많고요. 하락 종목수 많고 지도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 종목이 많으니까 빨간색 미국은 빨간 게 하락이니까 빨간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빨간불이 특히 더 진하게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요. 어젯밤은 어쨌든 분위기가 좀 굉장히 독특하긴 했습니다. 예. 현물 지수를 좀 잠깐 보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나스닥 현물 지수입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제 보시면 개파락을 세게 한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개파락을 세게 했고 개파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나스닥 현물 지수인데 잘 보시면은
어제 시가를 붕괴시키면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장 초반부터 강력한 어떤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박스권이니까 지 아무리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해도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나타난 거란 거죠. 이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날이 언제야? 4월 18일은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이거를 하락의 재료로 써먹더니 지금 그 전날 4월 19일 날은 또 강력한 매도세 등장하고 시작부터 좀 비리비리하게 출발했고요. 어제도 강력한 개파락을 하면서 좀 시작부터 비리비리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웬일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 어젯밤에 올랐다가 밀렸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아니고 이제 윗꼬리를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웬일로 올랐다 빠졌다라는 거. 계속해서 요즘에 이틀 연속으로 장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그 의미는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완전 매수세만 가득했던 이런 시장에서 강력하게 하락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그래도 그러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의미는 있을 거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지수들이 강력하게 개파락을 해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한다든가 아래 꼬리가 달린다든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죠. 이런 모습들인 거고. 하여튼 그래봐야 박스권입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긴 했지만 그래봐야 박스권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기술적인 이야기 좀 더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S&P는 4150에서 4200 사이에 매물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조금 자세히 보자면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4180을 넘어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못 넘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보자면은 지난 3,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그런 자리를 일단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박스권 안에서도 일단 방향성이 조금 아래로 좀 더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박스권이죠. 어딘가를 못 넘고 있는 거고 S&P와 다르게 이거는 몇 주간 지금 여기를 못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만들어놨던 여기 이 자그마한 박스 안에 박스의 하단을 또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일단 얘도 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박스권이지만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리지 않았냐라고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정도는 좀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특별히 할 말은 없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죠?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야 빠질 것 같아요. 어차피 앞으로 기업들 실적은 또 비교적 괜찮게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결국은 이 시장의 방향을 전환시키려면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반영시킬 만한 악재가 일단 안 보이니까 일단 당분간 계속 박스권으로 또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박스권 안에서도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좀 힘은 꺾여서 박스권 아래쪽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고요. 애플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애플이 지금 여기만 보면 안 보이는데 애플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렇게 해서 저 위에 있는 고점부터 해서 지금 요렇게 지금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애플은 여전히 강합니다. 테슬라가 약했던 거지 애플은 강합니다. 사실 애플이 죽어야 나스닥이 죽는 거예요. 그죠? 애플은 여전히 강하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좀 보시면은 이런 모습 나왔습니다. 역시 변동성 지수 이 만기일이 끝나서 그런가 변동성이 다시 살짝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직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니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4월 19일 날 변동성 지수에 나온 이 음봉은 일단 속임수가 됐고 일단 언더슈팅이 됐고 일단 되돌렸죠. 하락을 되돌렸으니까 일단은 어제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튀어오를 수 있나 약간 좀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근데 이게 추세 전환이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아무튼 적당히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일단 살아난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켜보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됩니다. 달러와 금리는 근데 재밌는 게 이 계속해서 어떤 침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리는 계속해서 그런 걸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제 기업 실적도 안 좋게 나왔다. 경제 지표도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달러는 하락한다. 말이 되는 논리입니다. 그죠? 달러 좀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리도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 경기 침체 우려 반영. 뭐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과연 여기서 꺾일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직 이렇게 올라오는 이 흐름이 꺾인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던 이게 지금 멈추긴 멈췄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멈췄는데 멈췄다라고 해서 반드시 방향 꺾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꺾을지 말지는 봐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얼추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전반적인 내용들 싹 다 점검했고, 국제유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국제유가 일단 아래쪽으로 굳히기를 들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박스 상단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는 일단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은 필요한데, 근데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는 이 위쪽으로 전환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가서 얘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건 실패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박스로 가거나 아니면 저 아래로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저런 모습은 확실히 미국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 이런 거 등등 경기 침체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할 얘기 없는 것 같고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살펴볼 건데요. 한국 증시는 오래간만에 급락을 하네요. 오늘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오늘 봐야 될 자리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붕괴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붕괴돼서 안착이 되면은 이제 그런 방향 전환됐다라고 할게요. 코스닥도 아마 오늘 전환되냐 안 되냐 테스트할 겁니다. 그죠? 어제의 종가가 중요한 지지선이었으니까 오늘 하락하면은 이거 무조건 이거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하락 마감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오늘 되돌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되돌릴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일단 강력한 매도세 등장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되돌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 그래도 확인은 좀 해보자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한국 증시가 방향성이 전환되는지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참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코스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꺾일 거면 반드시 이번에 꺾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안 꺾이면 안 된다. 이번에 안 꺾이면은 이건 하방을 이건 포기해야 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한 번 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그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보시면 코스피가 급등해서 올랐다가 여기서 개기다가 빠졌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안 개기고 나서 그냥 바로 쑥 빠졌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했어요. 기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어느 정도 좀 풀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아래쪽으로 슬슬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전환됐다가 이런 상황에 조금 전환됐다가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정고점 자리를 넘어간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거 아래쪽으로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매물을 소화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얼마나 많이 오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하락할 거면 이번에 반드시 하락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어떤 하방을 보는 마지막 찬스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서 5월 초 사이에 시장이 안 꺾이면은 이러면 더 이상 이제 하방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지금 뭐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분 좋다고 이렇게만 쳐다볼 게 아니고 여기서 잘못됐을 때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쑥 빠진 게 아니란 말이죠. 코스닥도 코스피고 둘 다 지금 기간 조정을 통해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 해놓은 상황이라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은 진짜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 놓은 이런 고점 자리를 코스피가 넘어서고 코스닥이 넘어선다 그러면, 이거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하방은 이제 답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봤고, 하여튼 오늘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으로 이제 굳어지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풋옵션이 강했던 게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결국은요, 풋옵션이 그 하늘 풀으려고 이렇게 강했던 거네요, 그죠? 한이 쌓여있어 강했던 거네요, 그죠? 한번 튀어오르고 싶어서 지금까지 강했던 게 증명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풋옵션에서 잘 보셔야 될 자리는요, 이런 자리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날 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4월 17일 월요일 날의 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풋옵션의 지난 5거래일간 박스권이잖아요. 여기 이 박스권의 상단 자리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한착하면은 뭡니까? 그럼 이러면 이런 곧바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저기 풋옵션은요. 그래서 풋옵션은 쭉쭉쭉쭉쭉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쪽에 이런 구간은 거의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콜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아래쪽에 지지력이 없죠, 그죠? 여기 정도까지는 지지력이 있는데 어제 이미 지지력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는 별로 지지력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일단 풋옵션의 모습이나 선물의 모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어떤 하락 전환의 첫 신호탄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마감되는지 봐야지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오후에 하든지 할게요. 뭐 여기 정도에서 적당히 이야기하고, 환율 25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율 25원 그 저항 테스트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25원 본격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안착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라고요.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뭐 주식들은 그죠? 뭐 이러한 모습들이네요. 각자의 포지션 지금 뭐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그죠? 네. 삼성전자 아직도 박스권에 와 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오르나 마나 뭐 그다지 큰 상관은 없고, 이 에코프로 친구들 하방 베팅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여튼 끌고 가시면 되겠죠. 뭐 딱히 뭐 하방 베팅을 청산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히 할 말 없네요, 그죠? 하여튼 오늘 일단 이 정도 분위기면은 시작부터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으면은 하루 종일 이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는 그거죠. 이 시작부터 장 초반부터 10시도 안 됐는데 전일 저점 이런 자리를 다 붕괴시키면서 장대 음봉 뽑아낸 거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어제의 시가를 붕괴시키면서 시작하는 것도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근데 이제 이게 평상시에 진짜 약세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잠재적인 대기 매수세가 여기 이런 데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평상시에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오늘은 그냥 그래서 좀 겸손하게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키는지, 풋옵션들이 어떤 저항을 넘어서는지 뭐 그 정도 여부로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기대하시면은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